에세이를 봐도 그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엄마에 대해서 이제 쓴 게 아버지 얘기는 지금까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게 어머니에 대해서 쓴 게 자기는 언제나 자기가 어머니보다 먼저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이런 또 때 아닌 우리가 또 요절 콤플렉스 이런 자살 콤플렉스 이런 걸 갖고서 근데 이제 아닌가 봐요. 어머니가 이제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더라? 외할머니가 이제 그 다음 가신 거예요. 그럼 이제 외할머니 입장에서 어떻게 되니? 늙은 몸인데 자기도 이미 늙었는데 자기보다도 딸이 먼저 갔으니까 참 되게 안 좋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봄이 올 때 이제 죽는 거 봄이 오기 전 봄이 오면서 자기도 같이 죽는 거 그걸 이제 꿈꿨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죽음들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 어디였는가 모르겠는데 친구들 유학 와가지고 서울로 근데 이제 미대 입학은 실패하고 어디 이런 미술학원 같은 데서 이제 애들 가르치면서 이제 먹고 사는데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잖아요. 쥐를 잡아먹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0년대 서울에서 이 대학생들이 굶주려가지고 대학생이 아니지 대학에 실패한 아무튼 이제 대입에 실패한 이 굶주린 청년들이 쥐를 잡아서 먹었다니 진짜 이게 역사인지 판타지인지 참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호칭에 관하여 요런 거. 네. 태어나 성장하고 늙어가는 그 인생 행로에서 사람은 자신의 고유한 이름 외에 새로운 호칭에 여러 번 부딪히게 되는데 이제 자기도 그런 순간이 몇 번 있었다라고 했는데 가장 충격받은 게 이제 미스 최였다고. 옛날에는 교수들이 학생을 이렇게 불렀나 봐요. 그래서 저도 되게 당혹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시집 내고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으로 이제 불리는 그런 충격이 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아줌마 소리 들었을 때 나 아직 아줌마 아닌데 나 30살이고 나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고 이런데 아줌마 소리 들었을 때 세대 비슷한 무렵에 새댁 소리 그 이쁜 호칭인데 이제 내가 그러지 않는데 이제 그러니까 되게 놀랐고 아줌마 세댁 선생님이랑 호칭도 처음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였고요. 요즘은 또 작가님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원래는 그런 직업이나 직책에다가 님을 붙이는 게 좋지는 않다고 저는 배웠는데 그러니까 뭐 사장님 부장님 이런 거잖아요. 교수님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렇게 작가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또 그게 자연스러운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칭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꿈에 대한 거 여행 좋아하는 친구가 그 뭐야 나타나가지고 여행 가자는데 자기는 안 가는 거죠. 여행을 가는 것보다 여행에 대해서 상상하고 꿈꾸는 게 더 좋다. 그러면서 이제 뭐야 서울 근교에 살면서 이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자가용인데 꼭 운전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에서 쭉 이렇게 출발해서 진행되는 에세이도 있고 둥글게 무르익은 생명 이건 이제 열매인데 어릴 때 우리가 먹었던 거 개암나무랑 고용나무라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런 게 시골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의 이제 기억들 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녀 평등에 대한 그거. 그러니까 누군가의 딸로 태어났다고, 누군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관계 속에서 불리는데 이런 식의 이제 그 뭐야 차별, 남녀 불평등 이런 것들에 대한 것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네요. 다시 일중의 아저씨 생각 이게 되게 이제 인상적이어가지고 끝나는 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저러고 우리가 이제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체험을 하다가 본인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최근에 한 10여 년 해서 이렇게 이제 아프셨고, 이런 꿈들을 꿨고, 신비주의적인 꿈들을. 그리고 이제 지금은 직접 작가의 말을, 시인의 말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출판사에서 받아 적었다고. 오래 묵혀두었던 산문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오랜 세월이 지난 것 같다.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자니 웃음이 쿵 난다. 웃을 일인가? 그만 쓰자. 끝. 2011년 11월 11일 최승자 이렇게 이제 썼는데 저는 이 11월 11일이 도스옙스키 생일입니다. 그리고 제 남동생 생일이기도 해가지고 이 날짜도 너무 인상적이고 최승자 시인이 앞으로 더 어떤 시집을 낼지는 모르겠는데 더 내주시면 좋긴 하겠는데요. 근데 여기 그만 쓰자 끝 이랬는데 또 쓰면 조금 조금 멋쩍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뭐냐
또 써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거 보면 다 그래. 이 시도 아 이게 이제 끝이겠구나 이런 느낌, 이것도 또 이제 끝이겠구나, 이것도 또 이게 끝이겠구나 싶은데 지금 계속 이렇게 오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뭐 가지고 하나로 대상문화상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세간의 얼굴을 드러냈죠. 그러니까 제가 얼굴을 직접 뵌 건 아니고 이 신문지로, 그러니까 신문상에 찍힌 사진으로 봤는데 진짜 피골이 상접하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행색을 하고 한 그런 이제 사진이었어요. 근데 저도 키가 작아가지고 30kg대 체중을 오랫동안 유지를 했었는데 저건 한 20 몇 킬로 되겠다 싶은 그런 이 체구로 해가지고 얼굴도 여기도 막 한 개도 없고 진짜 피골 상접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저래가지고 다음번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이제 책을 내시고 있기 때문에 사진 되게 좋죠. 이거를 보면은 다시 그 흡연자가 되고 싶은, 심지어 그 골초, 체인 스모커가 되고 싶은 유혹을 참 떨치기 힘든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떨치기 위해서 더 사진을 열심히 보고 이제 담배는 피우지 않는 걸 다시 피우지 않는 걸로 하는데, 시집도 좋지만은 이 산문집이 좋았어요.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걸 굳이 이렇게 하드커버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무겁고 보관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이제 뭐 이런 거 약간 책 외적인 문제, 그러니까 내용하고 상관없는 문제를 하나 또 지적을 제가 하나 구시렁거리고 끊습니다. 네.